먼저 58페이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의고사 금년 내신 준비하는 애들은 그래도 여기 모의고사 복습할 겸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에서 또 이제 고3 문제들에게 나올 팁들이나 고3 문제, 고3 기준으로 수업 좀 할게요. 자, y는 ax가 있는데 y는 ax 지수함수의 전제 조건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함부로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판별식을 썼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서요. 무슨 함수? 로그 함수가, 로그 함수는 판별식을 바로 보통 써도 됩니다. 로그 함수가 되고 지수 함수는 안 돼요. 로그 함수는 왜 써도 되냐면 로그 함수의 기준이 y 값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이에요.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라서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된다면 지수 함수는 뭐예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따로 있어서 얘는 뭐예요?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 제곱을 써야 됩니다. 지수 함수는 웬만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야 되고 로그 함수는 판별식을 써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먼저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해서요. 자, 제가 지수함수를 그렸는데 이 지수함수는 x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억부터 플러스 1억까지 실수 전체입니다.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입니다. 복습하시고 y 값은 양의 실수죠.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 양의 실수 전체다. 복습 한번 하시고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 먼저 물 좀 넣을게요. 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이렇게 위로 우상향하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합니다. 근데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반대로 갑니다.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뭐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므로 이 둘의 관계는 희재야 뭐예요? 이 둘은 무슨 관계? 역수라. 무슨 관계? y축 대칭입니다. 이 y축을 중심으로 xy가 대칭된 겁니다.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일 때랑 이 둘의 관계를 굳이 물어보면 이 둘은 y축 대칭이 됩니다. 이게 ax, 이거는 뭐예요? a분의 1x, y축 대칭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그래프가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내려가므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중요한 건 둘 다 점근선을 x축이 점근선입니다. 0과 1 사이든 1보다 크든 x축이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y가 ax 더하기 b일 때 얘가 점근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대칭이동을 하면 y는 우리가 a에 x-b 플러스 c라고 할 때 이 플러스 c가 점근선을 결정합니다. 동건아, 얘가 점근선이 얼마라고요? 얘는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y는 a의 x-b는요. 이게 일단 a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빼기 b는 좌우 이동이야. 빼기 b는 좌우 이동이에요. a의 x 빼기 b는 좌우 이동이라서 점근선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여기 플러스 c가 아래 위로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 c만큼 더해지니까 여기는 y는 0이라면 여기는 c만큼 더해져서 y는 c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c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원리는 x축, 즉 y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근데 이 점근선이 이동한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번 봅시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a의 x-m,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별표 하나, x축 대칭이 되면 이게 y는 2x라고 합시다. y는 2x인데 y는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가 여기 있는 x축을 향해서 대칭을 하면 됩니다. 대칭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바깥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됩니다. 그게 여기 부분입니다. x축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기서 y는 2의 마이너스 x, 이번엔 x 대신에 마이너스가 x가 되면 x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거는 삼각함수 할 때도 똑같아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 됩니다. 바깥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x축 대칭이 되고 이건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y축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y축 대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뭐다? 여기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원점 대칭은 간단합니다.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면 원점 대칭이 돼요. x축을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둘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x에도 마이너스 붙이는 게 원점 대칭입니다. 네. 참고로 여기 지수함수 그래프가 문제가 고난도로 자주 출제됩니다. 이 지수함수의 이 그래프가 고난도로 자주 출제되고요. 출제될 때 도형이랑 함께 출제될 때가 많습니다. 도형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최대 최소일 때 a가 1보다 크면 여기서 이거 a가 1보다 크면 클 작작이에요. 크면 클수록 크고 작으면 작을수록 작다예요. 왜? 우상향이니까 크면 클수록 y값도 큰 거예요. 그래서 n보다는 뭐예요? 당연히 n이 크면 클수록 크기 때문에 n일 때 최대, m일 때 최소예요. 근데 a가 0과 1 사이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죠. 얘는 x가 크면 클수록 작아야 되기 때문에 클작,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클작, 작클이에요. 작클? 크면 클수록 작고 작으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요. m일 때 오히려 여기는 m일 때 최대값이고 n일 때 최소값이에요. 요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포인트는 항상 상위권 문제는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다시 AX를 줄 때 문제에서 AX에서 A 범위를 안 준다? 본능적으로 1, A가 1보다 클 때 2, A가 0과 1 사이일 때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시험 칠 때 AX에서 A의 범위를 안 주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를 구하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를 구해줘야 됩니다. 로그함수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한 5분 만에 5분 10분 만에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로그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로그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뭐예요? 그래프가 기본 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함수. 이번에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입니다. 정의역이 양의 실수예요. 그 이유는 점근선이 누굽니까?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이에요.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다면 y축이 로그함수에서는 점근선이기 때문에 정의역은 y는 0보다 x는 0보다 크다가 돼서 x는 양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x는 양의 실수의 전체 집합.
그럼 치역이 y인데 y는 저기 마이너스 1억부터 플러스 1억까지 다 되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반대예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y가 0보다 컸다면 로그함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크고 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린 그래프가 로그 AX인데 A가 1보다 큰 겁니다. 이게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이게 A가 그냥 심시해서 말하는 건데 A가 2로 바뀝니다. 이게 자연 로그고 이 자연 로그가 나중에 lnx로 바뀌는 게 이게 미적분이에요. 미적분을 잘하려면 로그 함수를 개 잘해야 됩니다.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잘해야 이과들은 미적분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그 AX인데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집니다. A가 1보다 클 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도 커집니다.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X가 증가하면 할수록 Y는 감소하겠죠. 이게 로그 0과 1 사이일 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1,0을 지나는 건 설명 안 했습니다. 아까 당연히 지수는 0,1을 지나겠죠? Y축이 뭐가 된다? 정근선이 돼요. Y축이라는 말은 뭐예요? X는 0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Y축이 X는 0이고 X축은 Y는 0입니다. 정근선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AX에다가 X-M 더하기 N이면 태양아, 정근선은 누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아까 지수함수에서는 얘가 정근선과 관련이 있었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M이 뭐예요? 정근선과 관련이 있어요. 왜? 일단 또 로그 AX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번에는 좌우로 움직일 때 정근선도 따라 움직입니다. 얘가 좌우로 움직일 때 정근선은 따라 움직입니다. 사실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도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로그 함수랑 사실 탄젠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좌우로 움직일 때 뭐예요? 정근선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근선은 뭐예요? 항상 Y축이 정근선의 형태일 때는 좌우 X-M으로 움직일 때 정근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탄젠트입니다. 정근선이 있는 건 탄젠트니까 탄젠트 모르는 사람은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X-M 더하기 N이 되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 N만큼 원래 로그 AX는 뭐예요? 영우야 뭐가 정근선 얼마예요? X는 0이 정근선이었다면 N만큼 움직였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X는 M이 정근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근선이 됩니다. 정근선 이동하는 거 나중에 중요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동하면 로그 AX-M 더하기 N이고요. X축 대칭하면 바깥에 마이너스, Y축 대칭하면 X 앞에 마이너스. 그 다음 원점 대칭하면 둘 다 해주면 된다라는 게 이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이것도 1보다 크면 클 작작, 크면 클수록 최대고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다. 그럼 M은 작으니까 M은 최소, N은 크니까 최대라면 0과 1 사이는 M이 작을수록 크니까 N일 때가 최대고 N이 클수록 클수록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뭐예요? 최대 최소할 때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범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라스트 방금 배웠던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는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면 y는 2의 x랑 y는 로그 2x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의 x의 그래프와 로그 2의 x의 그래프는 y는 x라는 것을 가지고 뭐예요?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의 관계라고 하면 y는 x의 대칭이에요. 그럼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하면 동건아 뭐예요? 역함수 하면
네, 그 y는 x 대칭 xy 자리 바꾸는 거 설명했고 또 역함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겁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이면 뽑아야 될 조건은 또 뭡니까? 1대1 대응은 이거 수학합니다. 증가함수가 되어야 되거나 or 감소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세트입니다. 역함수 하면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하면 증가함수가 되거나 감소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그함수나 지수함수는 다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입니다. 나중에 역함수의 관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자 가운데 거 생략하고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쪽인가 그럴 거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개념을 설명했고 이번에는 활용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수업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개념 원리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개념 원리에 가서 부족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부족한 개념을 보충해야 됩니다. 제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어려웠다 싶은 사람은 개념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활용입니다. 자, 활용 잘 보세요. 자, 밑을 A라는 밑을 뭐예요? 일단 같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지수끼리의 비교든 뭐든 밑을 같게 해주면 개꿀입니다. 밑을 같게 해주면 이제 위에끼리만 비교하면 되거든. 나중에 부등식 얘기해요. 밑이 같으면 방정식일 땐 당연히 위에끼리 같아야겠죠. 일단 최대한 밑을 같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AX를 T로 치환해서 T가 뭐냐면 결국 X예요.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뭔가 방정식으로 T로 치환해서 풀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T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환한 다음 2차 방정식으로 보통 풀거든요. 2차 방정식으로 풀 때 어떻게 푼다? 2차 방정식으로 풀 때 뭐로 푼다? 지수함수는? 완전제곱식. 이게 떠올라야 바로 완전제곱식으로 가죠. 완전제곱식으로 가야 돼요. 인수분해 잘 안 돼요. 인수분해 되면 좋겠지만 난이도가 높을수록 완전제곱으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완전제곱으로 갔어. 근데 완전제곱으로 갔는데 이 축이 미지수다. 축이 미지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상위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AX를 T로 치환하는 거 알겠어. 그래서 T로 치환해서 T-2의 제곱 플러스 3 이런 거는 그냥 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을 그려서 축이 2고 3은 여기에요. 그러면 T가 뭐라 했어요? T의 조건이 0보다 크므로 0은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AX를 T로 치환하고 만약에 이렇게 완전제곱을 했을 때 그래프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최소값인지 뭐인지 기준 어떤 문제 유형에 따라서 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AX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T-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더하기 3 막 이런 꼴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축이 안타깝게도 축이 K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2가 나오면 개꿀이에요. 2가 나오면 개꿀이에요. 자, 또 2 말고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이거 예시가. 또 이것도 개꿀이에요. 뭐가 있냐면 T-2가 아니라 옆에 딱 공간에 하나 비면 좋겠는데 여기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보세요. 뭐냐면 T- 더하기 2의 제곱 플러스 4는 축이 마이너스 2야. 여기가 값이 4예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프는 0을 찾아야 돼, 항상. 뭐라고요? 지수는 t의 값이 0보다 커서 항상 0을 찾아야 돼.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축이므로 0이 오른쪽에 있었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개념에서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는 축이 양수면
잘 들어보세요. 축이 양수면 그래프가 요래 생겼어요. 외워두면 개꿀이에요. 축이 양수면 요래 생겼다. 근데 축이 뭐면 음수면 요래 생겼답니다. 이게 포인트 두 개입니다. 축이 음수면 요래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근데 앞에서 제가 무슨 문제가 나왔지? 이번에는 축이 미지수야 골 때리는 거야. 보세요. 아까 축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랐죠. 근데 축이 뭐예요? 음수다. 그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0이 여기 있을 경우 조건을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0이 여기 있을 거, 조건을 4개로 나눈 문제도 있는데 그거까지 말하면 여러분들 대단히 빠사짐으로 그건 1% 문제이기 때문에 가볍게 두 개가 일단 정설입니다. 축이 0이 여기 있을 때예요. 0이 여기 있을 때. 즉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크거나 같을 때, 같다도 사실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갖다 놔둬놓고 K가 0보다 갖다 놔둬놓고 클 때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즉 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축이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고, 또다시 두 번째 축이 미지수다? 그러면 이 K가 K제곱 더하기 3인데 축이 어디에 있다? 음수 쪽에 있다.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K가 0이 여기 있어서 K가 음수일 때, 즉 조건을 첫 번째 K가 양수일 때 풀어보고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당연히 부등식 할 때 많이 쓸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y는 m이라는 식을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면 y는 m이 돼서 이 그래프에서는 y가 어떤 수가 와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개수는 한 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는 이 사이를 지나면 두 개의 실수가 되고 여기 꼭지점을 지나면 한 개의 실수가 되고 이 점을 지나도 한 개가 되고 위에도 한 개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활용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수투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를 통해서 여기는 연속하냐 안 하냐 문제까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미적분 가면 더 미치는데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원이 베이스로 수투가 연결되고 수투가 미적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통은 나이트, 확통은 존나 쉬워요. 그래서 확통이 짱이에요. 확통은 수원 수투 따위를 몰라도 나이트 잘할 수 있어요. 확통은 개꿀이에요. 그래서 미적분은 이과생들은 명심하세요.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면 미적분에서 땡 진짜 잣대요. 그래서 미적분에서 수학을 다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다 기본입니다. 그냥 미적분 할 때 이런 걸 그냥 설명 안 하고 답지에선 다 돼 있어요. 그렇다고 미적분 선생님께서 미적분 수업해야 되는데 언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랑 삼각함수까지 다 설명 언제 다시 다 해요?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하다가 다 포기해서 나중에 고3 때 수많은 이과반들이 문과로 전향하겠습니다 해서 갑자기 문과와 이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과생들이 문과로 고3 때 전향을 엄청 많이 하는데 다 미적분이라는 수학에서 대가리 맞아서 그래요. 지금 이 그래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통은 나이트, 확통이 짱이에요. 확통은 수학하를 가서 공부하고 확통하면 됩니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그래서 K가 0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축이 0일 때는 사실 따로 봐야 됩니다. 문제마다 유형이 달라서 굳이 세 번째로 따지자면 축이 0일 때는 따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이 0일 때는 또 어떻게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축이 0일 때는 따로 봐주시길 바라서 세 번째로 그냥 놔둬놓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보면 안 돼요. 이거 수학상에서 부등식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설명은 끝났다. 자, 지수 부등식도 방정식과 다를 바는 1도 없어요. 단지 또 똑같은 말은 밑을 같게 할 때가 최고입니다. 최대한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의 뭐예요? 2x는 뭐예요?
4의 x 이렇게 해서 뭐 4를 맞춰준다거나 최대한 밑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건 뭐 문제마다 다르니까 넘어갈게요. 자, a가 0보다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위에가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크기 때문에 뭐다? a가 1보다 클 때는 뭐예요? 크면 클수록 크다.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부호는 반대로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2번은 여기랑 똑같은 말이고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다 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따단 여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밑을 같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이게 x의 fx, x의 gx가 있는데 자, 밑이 같았죠? 아까 밑이 같을 때는 뭐가 있었어? 위에 fx와 gx가 같으면 됐죠? 그래서 fx와 gx가 같으면 되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x가 뭐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경우 1의 fx나 1의 gx나 같게 되므로 뭐예요? 1이 되는 경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지수 방정식은 왜 1을 설명 안 했냐? 지수 방정식은 기본 원리가 a가 1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 깔리고 들어가는 게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1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일 때는 조심해야 되죠. 지수함수인 a는 1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들어간 거고 이제 a가 아니라 x일 때는 뭐예요? 1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밑이 이렇게 a의 뭐든 뭐다? x의 뭐든 이 밑이 0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뭐예요? 이 뭐예요?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를 구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들마다. 이번에는 로그로 가겠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도 뭐예요? 최대한 밑을 같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밑을 같게 합니다. 밑이 같으면 또 로그 a의 fx, 로그 a의 gx가 되면 개꿀. fx는 gx와 같다로 푸는 게 정설입니다. 또 로그 a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 완전 제곱으로 풀어도 돼요. 완전 제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수많은 문제들이 완전 제곱이 아니라 뭐예요? 판별식으로 많이 풀리게 됩니다. 판별식으로 풀리게 됩니다. 판별식을 엄청 많이 써요. 그것도 문제를 통해서 가봐야 됩니다. 또 로그 부동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 이거 뭐가 있냐면 이게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a에 여기에 로그 뭐 2의 x가 뭐 이렇게 있다. 이 뭐예요? 이쪽 부분에 로그가 있으면 양쪽에 뭐 k든 나발이든 양쪽에 로그를 취해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지수 부분에 a의 몇 승에서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는 경우 양쪽에 로그를 취해줘라. 왜? 로그를 취해줘서 얘를 떨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 양쪽에 로그를 취해야 풉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 방향성을 알아야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풀지.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지 찾는 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로그 부동식도 가겠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뭐예요? a가 1보다 클 때는 클 때 크다, 클 때 크다 이거예요. 근데 0과 1 사이일 때는 클 때 작다. 반대로 부호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해서 풀 때 있죠. 아까 지수에 로그 있는 경우 조심하세요. 여기 별표 하나. 0과 1일 때 로그를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즉 만약에 10분의 1의 로그 2의 x가 k보다 크다는데 양쪽에 로그 10분의 1을 해줄 때 양쪽에 로그 10분의 1을 해줄 때 0과 1 사이에 있는 걸 로그를 취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10분의 1로 갈 때는 로그의 부등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지수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이용하여 함수의 좌표를 찾거나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셔라. 그 다음에 역함수의 관계도 아까 전에 설명을 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가긴 가되 제가 이거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자,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 기출 문제 8개를 제가 할 거고, 이제 이 유형들은 하나씩 대표 문제만 일단 먼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까지 넘어갈 겁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1번에서 8번을 한번 스삭스삭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뭐예요? 책에다 풀든 노트에 풀든 자유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1번에서 8번을 풀고 난 이걸 다 풀었다. 그럼 각 유형별로 D09, D16,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한 문제씩 D30 풀어주세요. 여기 보면 유형이 있죠. 유형 03, 유형 01, 02, 03이 이렇게 있는데 풀 때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풀어보셨나요? 자, 우리는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디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D09입니다. 앞에 거 해줘요. 네? 기본 주는데. 그것도 할 건데요. 그거 할 건데 오늘은 이쪽 파트부터 이거 기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내가 푸는 방식과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 빠르게 가니까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거를 보자마자 너무 쉽다. 2의 8분의 1x 빼기 1은 2의 4승이 돼서 8분의 1x 빼기 1이 4랑 같아야 되므로 8분의 1x는 5가 돼서 x는 40이 된다. 답은 40.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낼 때 2의 8분의 1x 만약에 빼기 1이 된다면 요렇게 빼기 1이 이렇게 쪼매나게 나오지 않고 바깥에 크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는 17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크게 나와야 됩니다. 위에 쪼매나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넘어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죠? 2x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중점의 좌표가 0,4분의 5이다. 그러면 상수 k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얼마? 알파 콤마 알파고 베타 콤마 베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알겠네? 알파 콤마 알파가 아니고 2의 x는 같아야 되니까 잘못 봤어요. 문제를 2분의 1x 플러스 k로 같아야 되고 우리는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t라고 치환하면 t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t분의 1이죠? t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t 더하기 t분의 1은 k가 됩니다. t 더하기 t분의 1은 k가 됩니다. 그러면 t를 곱해주면 t제곱 더하기 1은 kt가 돼서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t제곱 마이너스 kt는 1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뭐예요? 중점의 좌표라는 걸 이용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하나를 t1, t1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t2라고 해볼까요? 이 두 개의 근을 하나를 t1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를 t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점의 좌표니까 어떻게 됩니까? t1 더하기 t2는 0이 되겠죠. 혹시 이해가 되나요? 다시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어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t1 더하기 t2는 k가 되고 t1 곱하기 t2는 1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두 중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T1과 T2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여기서 이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A점을 뭐예요? 알파 콤마 2의 알파라고 두고 여기 점을 B점을 베타 콤마 2의 베타라고 한번 둬 볼게요. 알파 콤마 2의 알파 베타 콤마 2의 베타가 됩니다. A점은 알파 콤마 2의 알파 베타는 베타 콤마 2의 베타.
그러면 뭐가 돼요? 이걸 T1, T2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 한 점을 알파, 2의 알파라고 두고 나머지 한 점을 베타, 2의 베타라고 두면 중점의 좌표는 x끼리의 합 나누기 2가 중점이고 y끼리의 합 나누기 2가 중점이죠. 알파, 2의 알파, 베타, 2의 베타라고 두면 중점은 두 알파, 베타를 더하고 나누기 2 y 값도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야 중점이 되고 이 중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0,4분의 5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됩니까? 0이 되고 베타는 저절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베타는 저절로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2분의 이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2의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는 4분의 5가 되다 보니까 양쪽에 2를 곱하면 2의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2의 알파 더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의 알파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2의 알파를 t로 치환하면 t 더하기 t분의 1은 2분의 5고 양쪽에 2t를 곱하면 2t제곱 플러스 2는 5t가 돼서 5t 넘어가면 2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2는 0이 되고 2t, t,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하면 2t 빼기 1 t 마이너스 2는 0이 되므로 t는 2 또는 2분의 1이 됩니다. t가 뭐였는데요? 2분의 알파가 2의 마이너스 1 또는 2의 1승이 되므로 알파의 값은 뭐예요? 1 또는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저절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저절로 1이 될 겁니다. 어쨌든 두 근은 미지수니까 1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근이었습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을 찾았으므로 두 근이 1과 마이너스 1을 찾았으므로 뭐가 됩니까? 즉 1,2가 뭐예요? 여기도 지나가야겠죠? 1,2가 지나가야 되므로 2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k가 돼서 k는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k는 2분의 5, 정답은 5번이 됩니다. D02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D3번. t에 따라서 감소하는 함수에 대해서 ft 더하기 c는 2분의 1의 ft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c를 t의 반감기라고 합니다. ft는 3의 마이너스 t일 때의 반감기를 구하시오. c를 구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감소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c를 어떻게 구해볼까요? 얘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ft는 3의 마이너스 t죠. 즉 f 만약에 t 대신에 별이면 3의 마이너스 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ft 더하기 c는 별 넣어야 되니까 3의 마이너스 t 더하기 c를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래서 ft 더하기 c는 3의 마이너스 t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ft 더하기 c는 뭐랑 같다 했어요? 2분의 1의 ft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ft 대신에 ft는 앞에서 3의 마이너스 t라 했으므로 3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3의 마이너스 t 곱하기 3의 마이너스 c는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t가 되므로 3의 마이너스 t, 3의 마이너스 t를 약분하면 양쪽에 로그를 취해줍니다. 양쪽에 로그를 취해주면 뭐가 돼요? 양쪽에 로그를 취해주면 마이너스 c가 떨어져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떨어져 나가면 마이너스 c 로그 3은 마이너스 1 로그 2가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c는 c 로그 3은 로그 2니까 로그 3을 반대로 넘겨주면 로그 3분의 로그 2가 되고
로그 3분의 로그 2는 로그 3의 2가 됩니다. 그래서 C는 얼마? 로그 3의 2가 됩니다. 로그 3의 2번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D04입니다. D04 제가 2로 바꿔줘야 된다 했죠? 2로 바꿔주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이므로 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고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의 4x이므로 2의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밑이 2기 때문에 위에도 부등호는 그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2x 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 제곱은 뭐예요? 2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마이너스 4x. x, sorry. 그럼 양쪽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 제곱은 2x가 되고 2x가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2x는 0보다 작으므로 x의 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서 x는 0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0과 2를 더하면 답은 2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문제 뭐죠? 이 문제 풀 때 처음에 풀었던 방식을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 뭐지? 지웠어? 처음에 이거 풀던 방식을 하다가 제가 t로 치환해서 그 멈춘 거 있죠? 그 멈춘 게 숫자가 좀 헷갈리길래 제가 다시 푼 겁니다. 이거 알파 콤마 2알파라 잡고 베타 콤마 2베타라 잡아서 다시 푼 겁니다. 그 앞에 했던 식은 제가 이거 한번 풀어보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길래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할 것 같아서 다시 푼 겁니다. 알아두세요. 원래 수학 풀 때 이렇게 풀어보다가 조금 복잡할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좀 쉽습니다. 이거 x의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죠. 2분의 1승을 앞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로그 3의 x를 우리는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내려가면 2분의 1 곱하기 6은 3t 더하기 2는 0이 되죠. 그리고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두 분의 합이 3이고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2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로그 2의 알파 베타는 3이 되므로 알파 베타는 2의 3승인 얼마? 8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8입니다. 3에 적었어요. 로그 3에 3이었어? 네. 아유, 그럼 3이면 이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숫자가 이상하게 보여요, 가끔. 그러면 3의 3승은 답은 27이 되겠죠? 정답은 D05는 2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제가 보고 테스트를 치겠습니다. 테스트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여기 제가 나갔던 수업은 전체 그냥 복사 다시 해서 테스트를 볼 테니까 다 시까지 볼 테니까 시간 보면 또 다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시를 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트 칠 겁니다.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강의 찍어놔서 내가 너무 빨라서 잘 이해가 안 됐다 싶은 사람은 강의 내일 올라가니까 다시 보셔야 됩니다. 삼각함수 있죠? 삼각함수 처음 파트도 1시간 가까이 제가 열심히 공들여서 찍어놨거든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강의 좀 미친듯이 찍어 놓으려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강의로도 보고 수업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화이팅! 치수에 로그가 있다. 개꿀! 양쪽에 뭐를 취하자? 로그를 취하자가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위에 로그가 있다? 양쪽에 보고도 그냥 보자마자 양쪽에 로그 2를 취해야 돼요. 그럼 여기가 밑으로 싹 떨어지면서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8x 제곱은 로그 2의 8 더하기 로그 2의 x 제곱이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t 제곱은 얘는 3 더하기 여기 2 떨어져 나가면 2t겠죠.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구하는 게 뭐예요? 또 알파 베타죠. 그러면 뭐예요?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는 2가 되니까 로그 2의 알파 베타는
2가 되니까 알파 베타는 2의 제곱인 4가 되겠네요. D06은 4번입니다. D07 가겠습니다. D07입니다. 자연 규모. 이런 거 진짜 쉬워요. 이런 거는 항상 쉽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6.15 2원. 그러면 넣기만 하면 됩니다. 6.15는 0.67의 로그 0.372원 더하기 1.46. 그 다음에 얼마일 때? 5.48. 5.48은 0.67의 로그 0.37의 2투 더하기 1.46. 위에서 밑에를 뭐 해야 될까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될까요? 태양아, 근거는? 빼야 될 근거가 있어요. 왜 뺄까요? 2분의 2원을 얼마는 네. 왜 로그 안에 있잖아요. 네, 로그 안에 있을 때 이 2분의 2원을 구하려면 로그끼리 뭐 해야 돼? 빼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그끼리 빼야 뭐예요? 이 2분의 2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1.46도 1.46도 빼면 날아가고 6.15에서 5.48을 빼면 0.67 같은데 아니면 신고 좀? 0.67 이거 여기서 여기 뺄 때 0.67을 묶어주고 로그 0.37에서 로그 0.3722를 빼면 0.3722분의 0.372원이 됩니다. 0.37 날라가면 뭐예요? 0.67 날라가면 이 1은 로그 2분의 2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0이 숨어 있으므로 10의 1승이 2분의 2원이 되므로 10의 1승인 정답은 10이 됩니다. D07은 10이 됩니다. D08 가도록 하겠습니다. D08 혹시 답이 틀리면 저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D08입니다. 와우! 밑이 3 같죠? 같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2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를 미리 한번 해놓고 x 빼기 2도 0보다 크다. 이거는 로그의 기본 원리 뭐예요? 안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니까 공통인 부분인 x는 2보다 크다를 미리 바꾸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실수합니다. 두 번째, 1은 로그 3의 3이므로 로그 3의 2x 더하기 1은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2는 로그 3의 3의 곱하기로 바뀌죠? x-2가 됩니다. 로그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와 얘의 부호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2x 더하기 1은 어떻게? 3x-6이 되고 2x가 넘어가고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7은 x는 7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3부터 3, 4, 5, 6, 7 7, 14, 11 25. 네, 25. 답은 25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D08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제가 유형별로 풀어보라 했죠? 페이크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경찰들 문제로 갑니다.